자, 상크레 기호시 피부과 전문의 조광현 원장님과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또 나름 꿀피부를 자랑하는 또 퇴근할 때 메이크업을 잘 안 지우고 가는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원장님도 그렇고 이도성 기자도 그렇고 피부가 너무 뽀얗고 매끈해요. 네. 화장 두껍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특히 저희 여러분의 참여가 오늘 또 특히 중요하죠. 맞아요. 네. 오늘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하나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선크림 많이 바르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막 여드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맞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선크림이 여러 가지 그 자외선 차단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그중에 또 모공을 잘 막고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예.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안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개인 방송은 아니지만 저는 방송 끝나면 바로 지우거든요. 아, 답답해서. 근데 이두성 기자는 안 찍어요. 거의 자기 전에 지우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 끝나면 거의 바로 지우는 스타일이고 이도성 이두성 기자는 하루 기자는 일정을 저는 심지어 어젯밤에 네. 집에 가자마자 소파에서 잠깐 누웠는데 오늘 새벽에 깨가지고 오늘 새벽에야 아침에 지웠어요. 어제 분장을 지은 네. 거예요? 아니 근데는 피부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좋아요? 근데 메이크업은 가급적 빨리 지우는 바로 게 주는 게 좋죠. 좋나요? 당연히 빨리 지우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게 메이크업이 오래 있으면 걔가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네네.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촬영이 있거나 하면 끝나고 나면 가급적 빨리 지우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 이두성 이거 기자가 깜짝이야. 상당히 클로즈업이 됐는데 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지우는데도 저 정도면 정말 피부 유전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 지우고 나서 선크림을 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찮아서. 어차피 자외선 해주는 차단이 거니까. 확실히 되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안 지우고 있으면. 선생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있었어요. 왜 선크림 중에 어떤 건 바르면 이렇게 때처럼 아, 엄청 맞아, 올라오고. 밀리더라고요. 맞아. 그게 선크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때가 많은 건지 네. 혼자인 것 같아요. 뭘까요? 때가 많으신 것 질이 같은데.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질 때문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혹시 다른 제품을 쓰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나요? 제품을 안 써도 때가 있는 것 그 같은데. 각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각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제품 자체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림성이 우리가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된다 혹은 밀착이 되면서 때처럼 밀리지 않는 제품들이 있고 네. 좀 흡수가 잘 안 되면서 이렇게 겉돌면서 밀리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바꿨는데도 똑같으면 때를 좀 밀어. 왜냐면 저희 본 방송 때도 네네. 그 각질 더워지니 각질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김라영님께서 네, 필링제로 각질을 자주 제거해도 될까요?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오윤아 바라기님께서는 또 각질은 자주 제거할수록 더 생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요것만 궁금증 풀고 궁금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름철 일단 각질이 더 생기는지 또 각질 제거하면 더 생기는지. 일단은 여름철이라고 해서 각질이 더 생기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름철이니까 온도가 더우니까 네. 우리 피부 세포들도 주기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층부터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 세포의 사이클이 빨라지니까 기저층부터 각질까지 빨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데 근데 여름에는 우리가 땀도 많이 나오고 피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겨울보다는 보습이 잘 되고 촉촉한 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촉촉해지면 각질이 좀 덜 뜨고 덜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에 각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신 거를 봤을 때는 아마 좀 보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자극이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각질 제거를 좀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또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이걸 또 이게 그러니까요. 일반화할 수가 일반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아하. 우리 또 지금 원장님께서 국내 최고의 어떤 의과대를 졸업하시고 굉장히 그 우수하게 또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문이신가 근데 보다. 여기서 저희가 막 질문 하니까 약간 그래도 당황하시지 않고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되게 감사드리는데 다시 안 나오실까 봐 죄송합니다. 자, 준비 본론으로 안 된 들어갈게요. 질문 자꾸 하시니까. 준비 안 된 질문 또 제가 너무 많이 막 하니까. 그래도 댓글로 오니까 또 제가 네, 해결을 네.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자, 본론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동안 좀 늙어 보인다. 사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가요가 동안이에요. 동안은 아니죠. 이게 이제 10대 때부터 이 얼굴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노안이었네요, 노안. 늙어 보이는 얼굴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얼굴이 처지는 것입니다. 안 쳐졌는데
처졌는데 네. 이거요. 근데. 처짐 얼굴. 네. 탱탱한데. 이런 데가 이렇게 처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우리 피부랑 근육이랑 지방이랑 이런 걸 다 아래로 당기니까요. 네. 아래로 조금씩 처지게 되고요. 아. 그래서 팔자주름, 불독살, 이중턱 이런 처지는 특징들이 심해지게 되죠. 감독님, 저랑 지금 대결하십니까? 네. 이가혁 앵커 피부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지금 확대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되게 참가리 잘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럼 처지게 하는 원인이 뭐가 있어요? 일단 약간 태어나는 것도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유전적으로 좀 더 남들보다 빨리 처지는 분들도 있으실 네. 거고요. 그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기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네. 나쁜 표정, 처지게 만드는 그런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은 더 빨리 처지게 됩니다. 나쁜 그래요? 표정이라 하면 그래서 인상을 사람이 쓰거나 많이 이런. 웃으면 웃상이 되고 약간 많이 울면 울상이 되고 약간 그런 건가요? 그것이랑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웃게 되면 이렇게 모든 근육들을 위로 올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U자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게 되고 네. 턱도 쭈글쭈글해지고 입엽도 패이고 턱도 두꺼워지고 또 미간도 찡그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쁜 근육을 많이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처지게 되고 표정이 좀 나쁜 인상을 주게 되고 노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도성 기자랑 저랑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웃고 있는데 근데 웃는 거 되게 힘들어요. 여기 광대 부분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까 나쁜 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정리해 주시면 나쁜 습관, 나쁜 표정 뭐가 있는 거예요? 처지게 하는 그런. 예. 네네. 그 나쁜 습관, 나쁜 근육과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네. 우리 위에서는 미간을 찡그리는 근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짜증 나거나 하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찡그리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찡그리게 되면 미간의 세로로 일자로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부분의 피부가 아래로 접히면서 아래로 꺼지니까 점점 깊은 세로 굵은 깊은 패임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군요. 네. 아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입을 이렇게 꽉 다무는 습관이 네, 있는 네,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저 약간 그런데. 그러시구나. 네. 이거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어머, 그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나아요? 벌리는 거는 이제 또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이제 주름 측면에서만 보면 살짝 벌리고 있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입 쪽에 이제 힘을 좀 빼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입을 이렇게 꽉 다물게 되면 입옆이 푹 들어가면서 패이게 되고 입꼬리도 아래로 처지게 되고 또 사각턱도 두꺼워지게 되고 턱 끝에 주름이 생기면서 쭈글쭈글해지게 되고 네.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습관을 고치고 동안 만들기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피부과에서 시술도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그럼요. 네네. 시술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지으면서 네. 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그 자리에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고요. 제일 대표적인.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패인 선이 생기거나 뭐 깊게 패인 부분이 있으면 필러나 아니면 주사를 해서 콜라겐이 생길 수 있는 주사 시술들이 있고 또 리프팅 레이저 시술들도 있겠습니다. 이도순 기자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저 예전에 보톡스 한번 보톡스, 맞아요. 저는 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딴 것 때문에 피부 뭐 이렇게 치료하러 갔다가 여기 만져보시더니 여기 턱에 만져보시더니 이거 추천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특히나 이거 좋다고. 여기 근육이 두껍다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댓글. 그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지금 궁금하신 게 너무 많은데 네네네. 일단 선크림을 자주 바르라고 하잖아요. 네. 화장을 한 상태에서는 화장을 지우고 다시 발라야 하나요? 그 그러네. 위에 덧붙여도 되나요? 그게 이제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만약에 비비크림 정도하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셨다면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면 네. 사실 그 위에 바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 메이크업에 뭐 선크림을 발랐을 때 그게 지워지거나 좀 오염이 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차라리 좀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기초를 까먹지 말고 하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그렇죠. 메이크업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더 문앤리 님이 여름에 얼굴에 열감이 느껴질 때 야외에 있을 때 바로바로 세안이 어려워서 미스트를 알아보셨는데 미스트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어떤 경우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오. 예, 우리가 미스트 뿌리면 굉장히 시원하고 그 청량감이 들고 뭔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뿌리면 느낌이 좋잖아요. 온도도 내려가는 느낌 갖고. 맞아요. 네네. 쿨링 효과도 있고 예. 촉촉해지는 수분감이 바로 들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걔가 정말 물 같은
이것도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물을 끌어오는 휴맥턴트라는 게 있고 우리가 바세린이나 기름처럼 피부 표면을 덮어주는 이제 오클루시브, 우리말로는 밀폐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미스트 종류는 그 습윤제 혹은 휴맥턴트 성분이기 때문에 얘가 기름으로 그 막을 쳐서 수분을 날아가는 걸 막아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뿌린 후에 걔가 증발하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같이 날아가는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니까 미스트가 바셀린 같은 종류가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줄 수가 없다. 맞습니다. 물 뿌리면은 더울 때 바닥에 물 뿌리면은 나가면서 더 뜨거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지열이 더 그래서 여름에 물 뿌려서 온도를 식히잖아요. 네네. 그때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는 건데 예. 그것처럼 우리 피부에서 걔가 증발하면서 수분을 더 뺏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이네요. 조금 똑똑해 보였어요. 방금 비유 방금. 되게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과학 전문 기자 비유였어요. 같았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로 가장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준 것 같아요. 7개월 만에 드디어 똑똑한 얘기를 했어요. 시술 얘기해봤고요. 잠깐 이제 본론으로 좀 네네. 들어가 볼게요. 동안 만들기 오늘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나쁜 근육에 힘을 빼는 것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이간 이렇게.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네. 생활하실 때 거울을 좀 가까이 두시고요. 네. 미간이나 이제 입 주변이나 우리가 나쁜 근육을 쓰는 것 같다,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거울을 보시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를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 표정 연습하듯이 똑같이 내 근육이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를 평소에 관찰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도성 기자처럼 하면 이마에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해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해요. 네. 이거 부자연스러운 건 안 좋지 않아요, 그래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주름이 심해질 정도까지 힘이 들어가면 그거는 조금 과한 거고요. 아하. 그래서 미간이나 입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네. 그럼 힘을 조금 빼시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이제 근육을 좀 동안에 도움이 되는 근육을 쓰면서 우리가 리프팅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눈 위를 이제 위쪽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눈이랑 입술 사이를 중간, 예. 그다음에 입술 아래를 아래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 수 있는 동안 리프팅 운동에는 이 중간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 부위 그 근처라는 말씀이죠. 눈에서 입 사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에는 입 주변에 붙어서 이 아래쪽 입 주변을 광대 쪽으로 올리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광대 승천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을 잘 운동해주면 이 근육들이 힘이 세지고 근육이 커지면서 이 볼이 꺼지지 않고 볼륨이 생기고 위로 리프팅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요? 해봐야 돼요. 설명은 많이 들어봐도 직접 해봐야 돼요. 한번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 앵커님들이랑 네. 기자님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쵸? 광대가 올라가요. 그쵸? 예, 이렇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광대가 올라가거든요. 네. 요거를 밀라빈형인가요? 잘하네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광대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리프팅 되는 쪽으로 운동이 되니까 이 근육이 힘이 세지면서 볼륨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간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는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는 많이 웃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안 웃으니까 네. 이 중안면 근육을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볼륨이 꺼지고 네. 처지고 더 노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하지만 웃다 보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윤수연님 굳이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직접 해보셔야죠.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다른 운동을 또 추가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은과 더불어. 예, 은도 너무 좋지만 더 강하게 어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흥. 네, 이거 재밌죠. 어흥. 예, 그래서 어흥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어흥. 어흥. 예. 이 손도 꼭 이게 어흥. 예, 어흥. 근데 왜 손이 같이 이게 나가지? 이건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안면의 근육을 쓰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은보다는 조금 더 흥을 할 때 더 많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이 광대, 승천 이 부위에 힘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아흥. 그래서 입과 입꼬리 그리고 잇몸의 위쪽이 보이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광대가 올라가면서 리프팅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리프팅 어흥. 운동. 은보다 더 강한 게 어흥이다. 잠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흥. 여기 올라가기. 네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상크리 분들 너무 귀여우신 게 여기 아까 은 할 때는 모두 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지금 어흥 달아주고 계세요.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오윤아 바라기님이 올려주셨고요. 근데 어흥하면 사실 눈에 주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같은데요? 맞습니다. 걱정이? 그래서 거울을 좀 보시면서 네네. 너무 비대칭이 되지 않게 네. 그리고 힘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 음. 좀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인위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어흥 이거를 하루에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이게 사실 돈 들이지 않고 네. 리프팅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맞습니다. 거의 한 500번 하신 것 같은데.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잠깐 칭찬 타임 해도 돼요? 네네네. 원영란님이 이가혁 앵커님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참 기분 좋게 하셔서요. 네. 해주셨고 여기에 우리 조광현 원장님 피부과의 충성 고객이 지금 그래요? 계세요. 민돌님, 저 조광현 원장님 피부과 다니는데요. 진짜 좋아졌다는 말 많이 들어요. 추천합니다. 평생 피부과는 여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분께 한마디. 어느 지역이세요? 저는 한티역 부근에 있습니다. 도곡 쪽에 계신데. 네, 맞습니다. 노른자 땅에 또. 도곡원 피부과래요. 도곡원 그렇군요. 피부과. 유튜브니까 뭐. 예. 네. 어차피 자막도 아까 나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은과 어흥. 그러니까 어흥. 사실 어렵지 않고 기억하기 쉬워요. 은과 어흥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어흥.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광대 승천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어흥. 그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그 요즘 유행하는 갈바닉 기계나 괄사도 효과가 있나요, 원장님? 재희님 또 하우스 브라더스님이 네.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리프팅에 도움이 되느냐 이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갈바닉이나 괄사 같은 경우에 갈바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온토포레시스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줘서 피부 속에 뭔가가 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피부가 건강하시고 좀 튼튼하셔서 자극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당연히 사용하시는 그 성분들과 더해져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만약에 피부가 민감하고 그런 걸 썼을 때 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자극이 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피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괄사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손으로 피부를 많이 문지르는 손 혹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문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르게 되면 순환이 좋아지니까 즉각적으로 약간 부종이 빠지고 좀 슬림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프팅이 되거나 그런 효과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일시적인 효과이고 그다음에 문지르기 때문에 당연히 즉각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또 위험성은 마찬가지로 문지르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될 위험이 있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분들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변하신 분도 맞습니다. 100번 정도 더 하셨고 600번 정도 하신 걸로. 근데 확실히 그 근육 자체를 어흥 이렇게 근육 자체를 리프팅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운동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맞아요. 그 정봉길 트레이닝 나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결국 근본적으로 그죠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캐릭터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 전주 언니님께서 개구리 뒷다리가 더 자극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때요? 예, 그 리라고 할 때도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리프팅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리라고 할 때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이게 약간은 옆으로 벌어지는 근육을 좀 더 네.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은 굳이 안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게 이거 다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은과 어흥이 어떤 단연간의 어떤 노하우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어흥. 후왕님께서 네네. 저희 어흥 할 때 애기들한테 뭐 해주는 것 같다고. 경기 일으킬 것 같은데 애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된 질문을 드리면 네. 자, 요거 꼭 여쭈고 싶어요.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네. 피부과 원장님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뭘까? 아, 이거 많이들 중요하네요. 그걸로 궁금해하시고 갈아탈래요. 요거 지금 유튜브 각 나옵니다. 이거 따로 편집해서 이거 올리겠습니다. 요거까지. 어제 풀 영상도 올라오지만 원장님 뭐 쓰시나요? 뭐 쓰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레티노이드 크림입니다. 레티노이드 크림. 맞습니다. 네. 레티노이드 크림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 이것을 우리 피부에 바르게 되면 각질이 피부에 쌓이는 것도 예방을 하게 되고 네. 피지 분비도 줄이게 되면서 블랙헤드, 여드름을 좀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모공이 커지는 것도 예방하고 개선할 수가 우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아까 이제 자외선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레티노이드 크림을 바르면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되는 광노화를 되돌리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 노화를 되돌리고 또 탄력도 증가시키고 주름도 개선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미백 효과도 있어서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바르시면 동년배들보다 나중에 한 10년 정도는 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예. 10년이나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가영의 거 너무 열심히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레티노이드 한 4번 썼는데 거의 맞습니다 하시듯이. 근데 레티노이드 어떻게 뭐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매장 가서 이렇게 뒤에 성분 보고 사면 되나요? 레티노이드라고 적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화장품 중에는 네네.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팔미테이트 네. 이런 이름으로 보통 표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게 다 같은 성분인 거예요? 성분은 조금씩 다른데 네. 화학적으로 거기에 뭘 조금 붙여서 아. 변형을 시켜서 네. 이제 맞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예. 그러니까 크림인 거, 크림 형태로 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주로 크림 형태로 많이 나오고 네. 혹은 뭐 앰플이나 어떤 아이크림, 에센스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제형으로 사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레티놀. 그게 레티놀, 레티날, 레티닐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레티노이드 계열 제품을 피부과 의사들은 주로 많이 쓰신다. 꼭 필수로. 그리고 쓸 때 주의할 게 있나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똑똑하네요, 제가. 네. 이제 레티노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좋지만 네. 한편으로는 많이 발랐을 때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용량이 많게 되면 우리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가렵거나 이런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용량이 낮은 것부터 소량부터 해서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낮에 사용하게 되면 얘가 빛과 만나게 되면 불안정해서 쉽게 분해가 되고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밤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씩 보습을 잘하면서 주의 깊게 조금씩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자는 그런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700번 지금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맞습니다. 전에 뭐 피부 이런 거 주변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네. 보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네. 자기 전에 씻고 나서 수건으로 안 하고 물기가 젖어 있을 때 좀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것도 되게 그 양 많은 남성용 양 네. 많은 걸로 그냥 치덕치덕하게 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꾸덕하게. 왜 이렇게 잘 안 펴 바르냐라고 와이프가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좀 치덕치덕 아. 바르거든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노송 교수가 나 잘하고 필요한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지성 피부라면 네. 너무 치덕치덕 꾸덕꾸덕하게 많게 남게 바르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를 가볍게 닦은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기 닦고 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게 수분이 증발하고 그러니까요. 뺏기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물기를 가볍게 닦고 바로 크림을 치덕치덕, 꾸덕꾸덕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빡빡하게 닦고 바르면 안 되는군요. 네, 물기가 있을 건조해진다 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몰랐어. 완전 저는 잘못하고 있었어요. 완전 빡빡 닦잖아요. 네. 저는 다 닦아버려요, 물기. 왜냐면 물기가 있는데 그 위에 로션을 바르면 뭔가 좀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발라요. 아, 그렇군요. 이거 잘 그러면 몰랐습니다. 수건은 아예 안 돼요, 아니 살짝 톡톡. 아, 그러니까 톡톡?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 톡톡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다음 바로 화장실 옆에 크림 있어. 바로 치덕치덕.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한번 와, 해봐야겠네요. 저도 이도성 기자 좀 해야겠어요. 야. 오늘 오윤아바라님께님이 이도성님께도 칭찬을 보내주고 왜요? 싶으시대요. 오늘 미소가 소녀 같으세요. 네, 소녀 같은 이도성 기자의 비법 네, 잘 들어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도성 기자가 유독 선생님께 맞습니다를 많이 들어서 오늘 우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분 댓글 그 질문도 많이 소화하고 또 맞아요. 꼭 필요한 질문은 다 한 것 같아서 근데 혹시, 예. 다음에 또 나오시겠죠.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좀 더 듣고 싶네요. 기회 멘도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 기완킴님이 오늘 방송에서 많이 웃으시니까 보기 좋네요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웃으면 젊어진다고 하는 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맞아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원장님 덕분에 참 많이 웃게 되는 웃고 하루였는데 은과 어흥 어흥. 기억하고요. 맞아요. 저희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억지로 웃음 짓는 것도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감소하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동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상크리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이 영상 네이버와 유튜브에 또 그대로 다 올라가니까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인스타그램에도 올릴게요. 네. 상클 인스타그램 지금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도 봐주세요. 네. 자, 함께 제가 오늘도 하면 상클하세요 외치고 네. 마치겠습니다. 상크라세요. 어흥 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도 상크라세요. 하나, 둘, 셋. 어흥. 웃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